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지난번에 한 시즌 만에 순위가 수직 하락했던 클럽들을 찾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대로 한 시즌 만에 순위가 수직 상승했던 클럽들 9팀을 준비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클럽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 중에는 우리가 첼시, 맨시티, PSG 등의 클럽들을 통해 본 것처럼 새로운 재벌 구단주를 만나는 일이 있죠. 여기 0910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겨우 강등을 모면했던 말라가도 2010년 새로운 구단주를 맞이하면서 달콤한 꿈을 꾸게 됩니다. 새로운 부자 구단주의 지원 아래 말라가는 1011 시즌 11위로 순위를 1차적으로 끌어올렸고, 그 다음 11-12 시즌 총 7계단이나 순위를 올린 리그 4위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성적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일명 말락티코라고 불렸던 엄청난 영입들이 있었으니 비아레알의 산티 카솔라, 리옹의 제레미 툴랄랑, 오사수나의 나초 몬레알, 발렌시아에서 호아킨과 이스코, 자유계약으로 루드 판니스텔로이까지 여기가 말라가가 맞나 싶을 정도의 폭풍 플렉스를 보여주며 리그 4위라는 성적을 얻어냈죠. 물론 구단주가 관심을 금방 끊어버려서 얼마간의 달콤한 성적을 기록하더니 현재는 3부 리그까지 추락했지만요. 07-08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승점 42점, 18위에 단 2점 차이로 간신히 잔류에 성공한 클럽 툴루즈. 놀랍게도 이 툴루즈도 단 한 시즌 만에 성적이 수직 상승하게 됐으니 07-08 시즌 17위였던 툴루즈는 그 다음 08-09 시즌 리그 4위, 무려 13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클럽 역사상 단 한 번도 리그 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 클럽이 이렇게 갑자기 순위가 올랐다는 건 뭔가 있었던 거겠죠. 툴루즈는 07-08 시즌 17위를 기록할 당시 리그 11골로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요한 엘만더가 이 07-08 시즌 후 볼턴으로 이적하면서 주전 공격수 자리가 비게 되는데, 이 자리를 대체했던 당시 22살의 유망주 앙드레 피에르 지략의 활약이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지략은 08-09 시즌 리그에서만 24골을 넣으며 툴루즈 역사상 첫 리그 득점왕 자리에 올랐고, 거기에 새로 영입한 골키퍼 세드릭 카라소는 리그에서 클린시트를 무려 19번이나 기록하는 철벽을 보여주면서 이 08-09 시즌 툴루즈의 4위 성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 08-09 시즌 툴루즈에는 무사 시소코, 제레미 마티우, 에티엔 카프에 등 이후에 나름 네임드가 되는 선수들이 뛰던 팀이었죠. 세 번째로 선정한 팀은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를 선정해봤습니다. 때는 1011 시즌, 멘헨글라트바흐는 리그 18개 팀 중 16위를 기록,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2부 리그였던 보움을 잡고 겨우 잔류에 성공하는 부진한 시즌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리그 16위였던 멘헨글라트바흐는 다음 11-12 시즌 무려 12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한 리그 4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반전의 성적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부진했던 1011 시즌 도중에 부임한 루시엔 파브르 감독이 팀을 잘 정비했던 것도 있었지만 멘헨글라트바흐의 성적 상승의 가장 큰 요소는 따로 있었죠. 1012 시즌 팀 득점이 리그 48골이었던 멘헨글라트바흐는 11-12 시즌엔 리그 49골, 아니 고작 한 골 늘었는데 순위가 12계단이나 올랐다는 건데, 놀랍게도 1011 시즌 65실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 2위였던 멘헨글라트바흐의 수비력이 11-12 시즌 무려 24실점으로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한 것이 순위 상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멘헨글라트바흐의 최소 실점 2위의 주역이었던 것이 11-12 시즌부터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았던 고작 19살에 불과했던 팀의 유망주 마르크 안드레 테오슈테겐 덕분이었죠. 테오슈테겐은 11-12 시즌 리그에서 총 15번의 클린시트를 기록, 키커에서 선정한 분데스리가 올해의 골키퍼로 선정되는 등 주전 골키퍼가 된 후 팀의 최후방을 완벽하게 책임지게 됩니다. 거기에 테오슈테겐 외에도 11-12 시즌 총 21골로 잠재력을 터뜨린 마르크 로이스, 수비의 또 다른 핵심으로 활약한 단테까지 멘헨글라트바흐의 선전을 함께했죠. 2부 리그에서 이제 막 승격한 팀이라면 다음 1부 리그에서 기대할 것은 우선적으로 잔류가 목표일 테죠. 그런데 여기 승격하자마자 1부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남긴 클럽이 있습니다. 바로 울버햄튼 원더러스. 울버햄튼은 쭉 2부 리그를 전전하던 클럽이었는데 17-18 시즌 챔피언십에서 1위를 기록하고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6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울버햄튼의 18-19 시즌 성적은 무려 7위. 승격하자마자 유로파리그에 진출하는 급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울버햄튼의 진격에는 새로운 구단주를 등에 업은 축구계의 슈퍼에이전트 조르제 멘데스가 포르투갈 출신의 재능 있는 선수들을 울버햄튼에 보급했기 때문이었으니, 이미 2017년 후백 네베스를 데려오며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인 울버햄튼은 18-19 시즌을 앞두고 주앙 무티뉴, 후이 파트리시우에다가 디오고 조타는 완전 영입, 거기에 아다마 트라오레, 라울 히메네스 등 공격적인 영입을 진행하면서 승격하자마자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을 했죠.
결론은 뭐다? 돈이 최고였다. 앞서 울버햄튼이 많은 영입들로 성적을 끌어올렸다면 선수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감독이 바뀌고 성적이 급격히 올라간 클럽도 있습니다. 0910 시즌 세리에에서 15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우디네스는 파스퀄레 마리노 감독을 경질하고 프란체스코 귀돌린을 새 감독으로 선임하게 되죠. 그리고 4백에서 3백으로 변화를 가져간 귀돌린 감독은 다음 1012 시즌 리그를 4연패로 불길하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리그 13경기 무패 행진을 포함 우디네스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리그 15위였던 팀을 1012 시즌 리그 4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 공은 귀돌린 감독에게도 있었지만 이 당시 우디네스의 스쿼드엔 우디네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안토니오 디나탈레가 리그 28골로 2시즌 연속 득점왕, 칠레의 특급 유망주였던 알렉시스 산체스, 한때 유망했던 수비수 크리스티안 사파타, 칠레 출신의 또 다른 핵심 마우리시우 이슬라, 스위스의 주장 괴칸 일러, 유망주였던 콰도 아사모아의 메우디 베나티아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선수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골키퍼는 20대의 한다노비치. 사실 이 정도면 선수빨인가도 싶지만 앞서 베나티아를 빼곤 다른 선수들은 0910 시즌 15위일 때도 있었으니 귀돌린 감독의 역량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귀돌린 감독은 1012 시즌 세리에 올해의 감독에도 선정, 우디네스를 강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감독 한 명이 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선수 한 명이 팀을 바꿔낸 경우도 있습니다. 91-92 시즌 스페인 라리가의 데포르티보는 리그 17위를 기록, 특히 리그에서 37골로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준 시즌이었고 팀 내 최다 득점자는 고작 9골에 불과한 팀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92-93 시즌 데포르티보는 리그에서 총 67골을 만들어내며 거의 2배에 가까운 한 시즌 만에 파괴력을 장착한 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데포르티보의 그 파괴력을 만들어낸 선수가 1992년 데포르티보에 합류했던 브라질의 공격수 베베투였죠. 베베투는 92-93 시즌 리그에서 29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이 베베투의 활약을 기반으로 데포르티보가 리그 3위라는 성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베투와 함께 데포르티보에 합류했던 또 다른 브라질리언 마우로 실바의 영입도 주요했다고 할 수 있고 베베투의 합류 후 몇 시즌 동안은 데포르티보도 스페인에서 상위권 팀으로 활약할 수 있었죠. 2009년 5부 리그에 있던 구단을 인수하면서 새롭게 출범된 독일의 클럽 라이프치히. 이 라이프치히는 인수 후 1부 리그로의 승격을 목표로 투자를 이어갔고 15-16 시즌 2부 리그 2위로 드디어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팀이어도 1부 리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라이프치히는 승격 첫 시즌부터 분데스리가 판도에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앞서 울버햄튼이 승격하자마자 리그 7위? 15-16 시즌 승격에 성공한 라이프치히의 16-17 시즌 성적은 분데스리가 2위. 물론 바이에른 뮌헨과의 거리는 멀었지만 승격팀이 도르트문트까지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16-17 시즌 라이프치히에 합류했던 선수에는 리그 21골을 기록한 공격수 티모 베르너, 합류하자마자 핵심 중앙으로 자리잡은 나비 케이타, 유망주였던 다이오 우파메카노까지 라이프치히는 적극적인 영입들을 기반으로 분데스리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죠. 지금까지 나왔던 클럽들도 엄청나지만 순위가 오른 거로도 부족해서 우승까지 달성한 클럽이라면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1012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리그 14위를 기록, 그 전까지도 리그에서 주로 하위에 머물던 클럽 몽펠리에는 딱 한 시즌 뒤였던 11-12 시즌 리그 선두를 기록하며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니 하위권에 전전하던 팀이 어디 2부 리그도 아니고 1부 리그에서 단숨에 우승팀이 됐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심지어 이 우승은 몽펠리에의 구단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으로 남아있죠. 당시 스펙터클한 영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 몽펠리에의 우승 주역에는 리그 21골로 리그 득점왕에 오른 올리비에 지루, 몽펠리에 유스에서 성장한 유네스 베란다, 마푸양과 은비아, 레미 카벨라에다가 새로 영입한 풀백 앙리 베디모까지 주축 선수들의 좋은 활약이 있었고 아마도 이 정도까지 해내려면 운도 따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11-12 시즌 몽펠리에의 우승은 대단한 업적임을 부정할 순 없고 다만 이 우승 이후 몽펠리에가 지금까지 기록한 리그 최고 성적이 6위였으니 하늘이 도왔다고도 생각되네요. 몽펠리에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더 강한 팀들이 넘쳐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기록한 레스터시티도 빼놓을 수 없는 팀이죠. 사실 이런 종류의 기록에서는 지긋지긋하게 보이는 레스터인데 그만큼 15-16 시즌 레스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상상 초월이었으니 그 전 시즌이었던 14-15 시즌 레스터의 순위는 리그 14위,
사실 이 14-15 시즌의 14위도 레스터의 승격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잔류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만족스러웠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레스터는 승격 후 두 번째 시즌에 놀랍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빅클럽들이 넘쳐나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듯 15-16 시즌 레스터는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의 지휘 아래 빠른 역습을 보여준 제이미 바디와 리아드 마레즈, 매 경기마다 엄청난 압박을 펼친 은골로 캉테와 데니 드링크워터, 골문을 지킨 슈말케 골키퍼까지 뜯어보면 쟁쟁한 선수들이 레스터의 동화를 이끌었죠. 물론 몽펠리아와 마찬가지로 레스터도 동화 같은 우승 이후 성적이 불안해지더니 결국 지난 22-23 시즌 강등까지 당했고, 15-16 시즌 레스터의 놀라운 순위 상승은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시즌 만에 순위가 급격하게 올랐던 클럽들 9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